당신의 세계는 얼마나 좁아졌습니까? 당신은 마지막으로 처음 보는 세상을 마주한 게 언제입니까? 혹시 어제와 똑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어제와 똑같은 TV 채널을 돌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같은 곳만 바라봅니다. 내가 잘 아는 곳, 내가 편안한 사람, 내가 먹어본 음식들.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평온을 얻지만 동시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죽어갑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시니어들에게 더 무서운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익숙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흔하디흔한 여행 권장 메시지가 아닙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경치를 구경하며 쉬다 오라는 힐링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 당신이 굳어버린 몸과 마음을 이끌고 굳이 불편한 길로 나서야만 하는지, 왜 지금 떠나지 않으면 당신의 남은 생이 그저 과거의 반복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서늘한 통찰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닫힌 문을 두드려 보려 합니다. 인간은 왜 떠나지 않는가? 스스로 만든 감옥. 환갑을 넘기고 진정한 노년에 접어들면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짐을 챙기는 일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선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집이 제일 편하다. 나가면 고생이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보겠다고. 이것은 안정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자기만의 가치관이라는 좁은 우리 안에 갇히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시니어들이 떠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체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거기 가봐야 다 똑같아. 이 문장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당신의 세계는 멈춘 것입니다. 익숙함은 독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 취향의 틀 안에 나를 가두고는 그것을 취향이라 부르며 안주합니다. 하지만 그 안락한 거실 소파는 사실 당신을 가둔 감옥입니다. 익숙한 공간에만 머물면 뇌는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니 과거의 기억만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어제 했던 고민을 오늘 또 하고 10년 전 서운했던 일을 다시 꺼내며 늙어가는 것. 그것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형벌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틀 안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 편안함이 당신을 서서히 화석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행이 사람을 바꾸는 진짜 이유.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잠깐 며칠 나갔다 온다고 뭐가 바뀌나요? 네, 단순히 풍경을 보고 오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여행은 당신의 사고를 뒤흔듭니다. 환경이 바뀌면 인간의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낯선 공기, 들리지 않는 언어, 예상치 못한 날씨. 이 모든 불편함이 당신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집에서는 눈 감고도 찾아가던 화장실을, 낯선 곳에서는 온 신경을 집중해 찾아야 합니다. 그 사소한 긴장이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합니다. 니체는 망치를 든 철학자라 불렸습니다. 당연하다고 믿는 우상들을 깨부수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여행은 바로 그 망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행은 풍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을 깨는 일입니다. 평생 이것만이 옳다고 믿어온 고집들이 있습니다.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정치는 이래야 하며 인생은 이래야 한다는 그 단단한 고집들 말입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고집은 비로소 균열이 생깁니다. 아, 저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내가 평생 정답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수만 개의 선택지 중 하나였을 뿐이구나. 이 깨달음은 책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낯선 땅바닥에 내 발을 딛고 예상치 못한 곤란을 겪어낼 때만 몸으로 스며듭니다.
당신의 기준이 무너질 때, 비로소 당신은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습니다. 여행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반대로 수천만 원을 들여 유럽을 일주하고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떠나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첫째, 카메라 렌즈 뒤에 숨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성당 앞에서 셔터만 누르고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풍경을 내 영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줄 사진첩에 저장할 뿐입니다. 눈앞에 낯선 공기를 들이마시는 대신 디지털 데이터만 수집하는 여행은 수집에 불과합니다. 둘째, 불편함을 극도로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고 한국인 가이드의 설명만 들으며 한국 사람들과만 대화합니다. 이것은 장소만 옮긴 이동형 집이지 진정한 떠남이 아닙니다. 현지의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상점 주인과 몸짓으로 소통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 무력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겸손을 배우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게 됩니다. 셋째,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낯선 길을 걷고 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집에 두고 온 걱정거리나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니체는 산책하지 않는 생각은 믿지 마라고 했습니다. 발바닥이 지면을 차는 진동이 머리끝까지 전달될 때 비로소 생각은 춤을 춥니다. 하지만 몸만 움직이고 생각은 과거에 고착된 사람들에게 여행은 그저 고된 노동일 뿐입니다. 결국 몸만 움직이고 생각은 그대로인 사람들은 늙은 채로 돌아옵니다. 진짜 떠남은 나를 둘러싼 모든 사회적 관계와 습관을 잠시 끊어내는 결단입니다. 왜 지금 떠나야 하는가? 내년에 가지 뭐. 나중에 몸 좀 나아지면 가야지.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사고는 시멘트처럼 굳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경로를 만들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길로만 정보를 보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꼰대가 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으며 변화를 거부하는 상태. 떠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같은 생각으로 늙어갑니다. 떠남은 그 굳어가는 시멘트에 물을 붓고 다시 주무르는 과정입니다. 60대, 70대의 나이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생전 처음으로 온전한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본다는 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이동이라도 좋습니다. 해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옆 동네의 골목길, 이름 모를 산사의 구석진 자리, 그곳에서 오직 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당신의 육체가 더 쇠락하기 전에, 당신의 정신이 완전히 화석이 되기 전에 지금 바로 현관문을 열어야 합니다. 나를 벗어나는 용기. 결국 여행의 목적지는 지도의 어느 지점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를 벗어나는 것 그 자체입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대단한 영웅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극복하고 매일 조금씩 새로운 나로 탈바꿈하려는 사람입니다. 집을 떠나 낯선 곳의 벤치에 앉아 보십시오. 그곳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평소와 다를 것입니다. 그 생경한 느낌, 그 낯선 감각이 당신의 죽어있던 세포를 깨울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떠나십시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삶의 투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늙어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움직임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당장 큰 가방을 쌀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더 깊고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